토지하고 이제 건물 해가지고 약 한 50억 정도가 미래 저축금액이 뭐가 있어요. 여기까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저 입장에서는 시가 150억하고 이거 해결 못한다고 봐요. 왜? 왜냐면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매입장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사실 늪이 돼 있습니다. 이게 2010년부터 저희가 확인했던 거고요. 침출수가 꽉 차가지고 이 표면에 이제 꽉 차 있어갖고 죽이 돼 있는, 늪이 돼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게 2012년도 1월달에, 12월달에 이제 에어돔이 무너지면서 지금 뭐 거의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이 폐기물과 폐수가 직접 다 있어서 사실 사가가고 있다. 그래서 제천시가 더 이상 위에 우수, 빗물을 빼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판단합니다. 즉, 위에도 지금 폐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되고 있고요. 이 매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에어돔이 아니고요.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하 차수막이 찢어져서 침출수가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단 이 징후가 안 나타나는 게 여기가 예전에 산업단지 그 계곡을 메워서 하면서 당시 지하수 검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죠. 그래서 지금 그거는 확인을 못하고 해마다 여름철 폭우가 지나면 인근 지천마다 위당천부터 뭐 심지어 바이오밸리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 안에 그 조그만 이제 그 연못팠는데 거기도 올라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. 막 여기저기 올라옵니다. 저희가 보는 이 상태도 어떤 거냐면 사면 지하수 압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차수막이 터져 있는데 그래서 어느 여름철 폭우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 어느 쪽에 압이 약해졌을 때 그쪽으로 밀고 가는데 그게 어디라고 저희가 추정을 못하는 거죠. 단 지금 드러난 게 2008년부터 조사한 게 인근 지천에서 지금 맞는 냄새가 유사한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폐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랬는데 뭐 제가 이제 검찰에 진정도 넣고 별짓 다 했는데 다 덥더라고요. 지금 현재 이 상태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차수막이 찢어진 상태. 그래서 제천시가 150억 가지고 뭐 이걸 하수종말처리에 연계 처리하겠다.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한 게 하수합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겁납니다. 2006년에 터졌을 때 실제 예상보다 기간이라든지 양이 더 많았죠. 왜냐하면 방류 기준에 못 맞춰서 그 당시 계열물 있죠. 그 당시 물과 3배 정도 희석해서 강제로 막 반말 없이 강제로 1년간 보내줬습니다. 그런 상태였어요. 근데 지금 계열물 다 없는 상태에서 이거 다시 연계 처리해라? 그럼 하수사업소 죽일 일이 있습니까? 지금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환경과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런 상태입니다. 그렇게 하여간 이 상태는 침출수를 뽑은 만큼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다. 이거는 관리이사, 기술이사, 그 다음에 최근까지 있었던 환경관리인한테 동일한 진술을 얻었습니다. 자, 매입장이 처음에 왜 그럼 차수막이 찢어지냐인데 매입장이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바로 허가 용량보다 더 많이 팠다는 게 문제예요. 약 한 2.6배, 3배 정도를 더 팠는데요. 그건 여러 가지 측정 자료라든지 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시당초 초기 검사했을 때 보면 아주 발적인 예로 초기에 처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측을 했는데 실측 지점이 높이 하나 보더라도 거의 26m입니다. 근데 사업자 등록증 허가상에는 20m 나 있죠. 즉 6m 정도는 초과 이익을 지금 보는 부분이고 그렇게 압력이 꽉 차 있는 그렇게 처음에 설계보다 아니면 허가보다 더 많이 파다 보니까 이게 못 버틴 거죠.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초기에 그때 겨울철에 공사를 했는데 뭐 차수막을 막 같이 인두로 막 그 추운 겨울에 막 인두로 눌러갖고 강제로 하고 거의 현장 접근할 때마다 다 뺀질났죠. 그런데 저 미스테리가 뭐냐면 왜 그 당시 제천시와 원주환경청은 실측을 안 했냐는 거예요. 안 했죠.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허가보다 용량들 이상의 증설해주고 하는 이 모든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절대 국가가 행정 대집행을 못합니다. 심지어는 환경부 감사까지 요청했음에 불구하는데 환경부 감사 과장이 너무 높아서 덮겠습니다 했어요. 그 감사 과장이 전 환경청장으로 왔죠.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행방치보증금 우리가 뭐 제천시가 집행해달라 이건 사실 좀 웃긴 거고요. 이행방치보증금도 8억밖에 안 받았죠.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30억을 적게 받았다 해가지고 또 그랬죠. 그래서 지금 38억을 말씀하시는데 방치보증금까지도 적게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깝깝해요. 어떨 거냐. 해결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.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국가 행정 대집행하는 거죠. 감사 청구, 의림 포럼 윤성종 대변인
작년에 그러니까 환경부가 감사 청구했는데 감사원까지도 지금 미적한 상태고, 그에 뭐 국정감사부터 저희가 할 짓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워낙 부패고리가 상당히 크죠. 그 고리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안 터진 겁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제천시가 보도자료 내가지고 작년과 똑같은 얘기였는데, 뭐 왕암동 폐기물 매입장 해결 의지가 보여 라고 돼 있는데, 이게 그때 보면 원주 청장이 제천시 보고 빨리 국비를 신청해라 라고 하죠. 저희가 그래서 성명 썼는데, 도대체 국비 지원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. 일반 사기업체의 잘못을 왜 지자체가 어떤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걸 하냐는 거예요. 환경에선 환경법 폐기물 활동에서 삼진 아웃입니다. 지금 이 정도 상태, 2010년부터 영업정지 상태인데요. 하나도 개선이 안 된 상태라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금 당장 이 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려야 돼요. 근데 못 내리죠. 절대 못 내립니다. 못 내리죠. 그러니까 폐쇄 명령을 내리고 그래야지 행정 대집행이 진행되거나 하는데, 이 첫 번째 전제가 안 돼 있어요. 그 전제가 왜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하냐면, 차선하기 터졌습니다요. 차선하기 터졌습니다. 자, 어떨까요?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예산 뭐 해가지고 가는데,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려버리니까 원주청도 못하더라고요. 해결 방법은 국가 행정 대집행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행정 대집행을 하는 방법과, 두 번째 뭐 좀 검토는 중이지만 민간 사업자가 이걸 처리를 대행하면서 플러스 알파 이익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들이 문제인데,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정의적 측면에서 쳐다봐야 하고,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것도 쳐다봐야 하고, 또 명분도 필요하고, 그래서 지금 뭐 한 2주 됐는데 신임 청장과 사실은 신임 시장이 오시면 이 문제를 3자 간에 좀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고,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시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 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사실 더 복잡해요. 미래저축은행까지 막 개입하고, 아직도 보면 여기 보면 미래저축은행 160억이죠. 이게 뭐냐면 지금 업체 사장이 윤재복 씨라는 사람인데 성남버스터미널 회장입니다. 이 사람이 이 업체를 인수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암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예요. 왜 환자가 한 번도 안 하고 어느 날 이걸 맡아요. 실소유자는 따로 있어요. 실소유자가 미래저축은행 부행장이었고, 이걸 담보가 되지 말할 이 담보 가지고 연결돼 있어요. 사실 거의 18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여기 하나 안 쓰고 지금 갖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자기 채권 관계에 있는, 이게 뭐 원주청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가니까 채권 관계에 있는 10억 채권의 관계에 있는 성남버스터미널 윤재복 회장한테 툭 넘기고 그 사람 바지로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, 실소유자가 갖고 있는 미래저축은행에 담보가 안 되는 이 담보를 가지고 받은 돈은 그대로 있다. 그래서 업체가 가난하다, 열악하다라는 건 사실 개뻥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두 가지 방법. 국가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구속이 돼야겠죠. 두 번째 방법은 민간 사업자가 이걸 대행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얻게 하는 방법. 두 가지 방법입니다. 이 문제는 사실 되게 명분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인데, 어떻게 풀어갈지 사실 저도 고민인데, 하여간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 잡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봐요. 저도 뭐 욕은 하지만 제철 공무원들 다치기 싫어서 뭐 그 전에 엄시장 때부터 계속 TF등 구사하자, 좋다. 실제로 구사하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, 최명희 시장님 때도 이거 해결합시다, TF등 구사합시다, 실무자까지 배치했는데도 다 무산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방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1989년도 화성 매립장 이후로 첫 사고로 기록이 될 거고요. 89년도 화성 매립장에서 이 침출수가 유출되었고 3년 만에 인근 가축간데 기형이 나가고 기형들이 생기고, 심지어는 주민들에게 괴질이라고 하죠. 괴질이 돌았던 거고, 여기 침출수는 철저하게 성면, 수은, 납 같은 중금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에어된 문제가 아니고요, 차선 문제고, 그걸 뽑아주면 뽑은 만큼 계속 들어온다는, 즉 우리 제천시가 한도 끝도 없이 누구한테 책임 못 묻고 예산만 갖다 쏟아붓는 형국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거예요? 엄청 수고하셨습니다. 결론은 TF등 구성 다시 하고, 원주청과 청장이 그래도 의지가 갖고 있으니까 청장과 다시 제천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시급히 협의체 구성해서 연착륙 시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내세워야 돼요. 제천시가